로도 필기시험 6강 기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열거한 부품 중에 점화, 착화 시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크랭크축 기어, 캠축 기어, 연료 분사 펌프 구동 기어, 오일 펌프 구동 기어. 정답을 먼저 찍으면요. 그렇죠. 관계없는 것은 오일 펌프 구동 기어죠. 이 세 개는 전부 다 뭡니까? 착화 시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보면요. 크랭크 축이 크랭크 크랭크 축이 캠 축하고 그렇죠? 벨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타이밍 벨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캠 축은 또 이렇게 해서 밸브를 개폐하는 것으로 그렇죠. 캠이 밸브를 개폐하는 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밸브를 개폐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연료 분사 펌프가 그렇죠. 이 캠축과 연결된 연료 분사 펌프가 또 거기서 같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플러그에서 불꽃이 튀길 때 밸브를 개폐하면서 그 적당한 시기에 연료를 분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은 크랭크축, 캠축, 연료 분사 펌프는 전부 이 착화 시기, 점화 시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일 펌프는 이것과는 관련 없이 별도로 구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기관 밸브의 개폐를 돕는 부품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기관 밸브의 개폐를 돕는 부분은 우선 답부터 찍는다면 로커암이에요. 그러면 이 캠이 어떻게 로커암을 작동하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로커암인데요. 자, 지금 요 밑에 안 보이지만 요 밑에가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요 밑에서 이거하고 같이 지금 돌아가는 것이 크랭크 축이에요. 예, 이 크랭크 축하고 여기 있는 캠축, 이 크랭크 쪽 풀리하고 캠 쪽 풀리를 물려가지고 이 벨트가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캠 축에 의해서 여기 보시는 요게 캠이죠. 요게 캠, 이쪽으로 있는 것은 그 캠 노즈잖아요. 이 캠 노즈가 어디하고 지금 붙었냐면, 밸브 리프터하고 붙어가지고 이거하고 지금 붙은 거죠. 예, 즉, 이 부분이 뭐냐면 로커예요, 로커암. 이게 로커암이란 말이에요. 이 로커암하고 붙어서 여기서 이것을 밀었다 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한 바퀴를 돌면 보이시나요? 요 볼록 나온 부분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 스프링 압력에 서 떨어지겠죠? 올라가면 밀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 로커암을 밀어서 밸브의 개폐를 예,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크랭크 축이 캠 축하고 연결돼서 크랭크 축이 돌아가면서 캠을 돌리고 캠에 있는 캠 축에 있는 캠이 돌면서 뭡니까? 로커암을 작동시켜서 로커암이 결국은 밸브를 예, 밀었다 놨다 밀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뭐를 설명하러 여기까지 왔죠? 예, 기관 밸브의 개폐를 돕는 부분. 죄송합니다. 기관 밸브 뭡니까? 로커암이죠. 예, 캠이 돌면서 로커암을 돌렸고 로커암이 기관 밸브를 예, 개폐를 돕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기관에서 폭발 행정 말기에 배기가스가 실린더 내의 압력에 의해 배기 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현상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기관에서 폭발 행정 말기에 배기가스가 실린더 내의 압력에 의해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형식.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게 이제 실린더입니다. 이 실린더에 밸브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렸고 여기는 흡입 밸브, 여기는 배기 밸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실린더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링이 이렇게 띄워져 있겠죠. 이렇게 링이. 자, 흡입압축 폭발 배기에서 이게 상승을 해서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이 배기구가 열려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있는 폭발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걸 배기를 시키는 건 말이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배기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블로다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블로바이란 건 뭐냐면은 미는데 이쪽에서 압축된 공기 새버리는 거 이렇게 새면 제대로 압축이 안 일어나겠죠. 예, 그렇게 되면 그렇죠. 아예 뭐 폭발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예, 뭡니까 출력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새버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블로바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새버리는 걸 블로바이라고 그러고 이 밸브가 닫혀서 밀어서 여기 압축을 시켜주는데 이 밸브가 틈이 있어요. 그래서 새버려요. 밸브 사이로 비정상적이죠. 예, 이런 걸 가리켜서 블로백이라고 그래요. 뒤편으로 새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세면 블로바이, 이 밸브 쪽으로 이렇게 세면 뭐예요? 블로백. 정상적으로 그렇죠. 폭발 다음에 일어나는 배출. 그거는 뭐야? 블로다운. 이해가 되셨나요?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으면 이 상황은 암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블로바이는 뒤로 새버리는 거, 압력이. 그렇죠? 그 다음에 블로백은 이 밸브 쪽으로 새버리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정상적으로 밸브가 열려서 폭발 다음에 일어난 배기에서 배출되는 거. 그것은 블로다운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냉각수에 엔진 오일이 혼합되는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냉각수에 엔진 오일이 혼합되는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 수온 조절기 파손, 헤드가스키 파손, 방열기 코어 파손, 물펌프 파손, 마모. 정답은요? 그렇죠. 헤드가스켓이 파손된 거예요. 그러면 예, 오일이 냉각수 쪽으로 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2번이 되겠죠. 자, 이게 헤드가스켓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실린더 헤드 위에 그대로 놓이면 이게 지금 이제 실린더에 들어가는 구멍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그 뭡니까? 예, 냉각수, 그다음에 뭐 오일 이렇게 흐르는 구멍들이 있다면 여기서 이게 파손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냉각수하고 오일하고 서로 이제 혼합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냉각수에 오일이 혼합되는 거. 뭐가 파손돼? 이 가스켓이 파손되면 이 가스켓은 뭐합니까? 밀봉작용, 앞쪽에서 밀봉작용하고 또 뭡니까? 완충작용하고 이렇게 해서 실린더 헤드를 해체한 다음에 다시 봉합을 할 때 이 가스켓을 새 걸로 끼고 하게 되는데 이 가스켓이 파손되면 여기에 있는 오일이 이쪽에 있는 냉각수하고 혼합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냉각수에 오일이 혼합되는 그런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헤드 가스켓이 파손되었다. 디젤 기관의 연료 요각에 장착되는 오버플로 밸브의 역할이 아닌 것은 자, 디젤 기관은 그 점화할 때 그 뭡니까? 점화 플러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한 공기 압축에 의해서 그 압축에 의해서 일어나는 불꽃 그것이 에, 그 뭡니까? 경유를 안개처럼 그 분사하는 그 경유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점화시키는 건데요. 자, 디젤 연료 요각기에서 이제 연료 요각기에서 뭡니까? 이쪽으로 그 경유를 보내겠죠. 압출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압이 너무 세면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뭡니까? 릴리프 밸브처럼 최고 압력을 뿜어버리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버플로우 밸브예요. 너무 과하면 밸브를 밸브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료계통의 공기를 배출하는 거 맞습니다. 분사 펌프의 압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압력이 초과 압력이 되면 낮추는 거예요. 이건 틀렸죠? 연료 압력의 지나친 상승을 방지한다. 맞습니다. 연료 공급 펌프의 소음 발생을 방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 지나치게 높은 압력을 방출해 버리고 그 연료중에 들어있는 공기 같은 것을 방출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버플로우 밸브입니다. 자, 오버플로우 밸브를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연료 탱크가 있어요. 그럼 연료 탱크를 이 압을 통해서 연료 여과기 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연료 여과기 쪽으로 보낼 때 너무 높은 압이 들어오게 되면 여과기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오버플로 밸브로 한번 그렇죠. 높은 압 자체를 너무 높으면 예, 방출시켜 버려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분사 노즐 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안개처럼 팍 뿜어주는데
예, 거기서 너무 압력이 높으면 오버플로 밸브로 뭡니까? 방출시켜 버려요. 그래서 기계를 보호하고 너무 높은 압력을 적정 압력으로 유지해 주도록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버플로 밸브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회로 안에 있는 공기를 배출하고 연료 요과기도 그렇죠. 여기서 압으로 보내는데 이게 너무 세면 연료 요과기도 좀 문제가 생기겠죠. 적정 압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연료 탱크의 기포 발생을 방지하는 거 빼준단 말이죠. 분사펌프 소음을 발생해. 여기서 너무 높은 압을 빼줌으로써 이 분사펌프 쪽에서 소음 발생하지 않게 하고 연료 압력의 지나친 상승, 압력 상승을 방지한다. 이런 것이 오버플로 밸브예요. 6번입니다. 기관의 연료장치에서 희박한 혼합비가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연료장치에서 희박한 혼합비. 혼합비인데 뭐를 혼합합니까? 그렇죠. 공기 플러스 연료를 혼합해야 돼요. 그런데 연료가 너무 적게 들어가고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혼합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혼합비가 미치는 영향. 즉, 공기가 너무 많고 연료가 너무 적다. 뭐 공기만 90% 들어가고 연료 10% 들어가서 달릴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적정 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희박하다는 것은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혼합비가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거. 일단 답부터 찍으면 출력이 감소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연료는 조금밖에 안 들어갔고 많이 들어가면 공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시동이 쉬워진다? 아니죠. 연료가 거의 없고 공기만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성립 공존이 원활하다? 이쪽으로 하면 꺼져버리겠죠. 이것도 아니죠. 연소 속도가 빠르다? 아니면 대부분의 공기밖에 없는데 빠르겠습니까? 자, 그러면 1, 2, 3은 틀렸고, 그렇죠. 공기가 너무 많고 연료는 적어서 혼합비가 적으면 어떻게 된다요? 출력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것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혼합비가 희박하다는 것은 뭐가 많다? 공기 이륜량이 더 많다. 그래서 희박한 혼합에서는 출력의 감소가 초래된다. 자, 희박연소 엔진이라는 것은 적은 연료를 가지고도 공기 많이 넣고 적은 연료 갈 수 있는 엔진 그런데 좀 어렵죠. 어떻든 공기와 연료의 질량비 이것을 이론상 공연비라고 해요. 즉 연료 1kg에 공기 14.7kg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한 혼합비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연료 1kg에 공기 14.7.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연료는 1kg에 공기는 한 뭐 48kg 이렇게 혼합비를 맞췄다면요 희박한 혼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출력이 감소되고 그렇죠 시동이 잘 안 걸린다든가 어떻든 연료가 너무 적으니까 있는 건 공기뿐이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기관 윤활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기관 윤활유입니다. 점도가 적정해야 합니다. 끈적끈적한 거죠. 청정력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되죠. 비중이 적당할 비중은 뭡니까? 밀도입니다. 밀도가 적당해야 합니다. 응고점이 높아야 된다. 이건 틀렸죠. 자, 응고점은 뭡니까? 어는 겁니다. 인하점은요. 불 붙는 거예요. 인하점은 높아야 돼요. 예. 그 말은 뭐예요? 쉽게 해서 불이 안 붙어야 된단 말이죠. 윤활유는. 그 다음에 응고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야 돼요. 왜냐면 쉽게 해서 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은 윤활유가 5도만 돼도 얼어버린다든가 딱딱해진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활유로서 쓸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응고점은 낮아야 된다. 전체 잘 얼지 않아야 합니다. 인화점은 어지간한 온도 가지고는 윤활유가 타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화점은 높고 응고점은 낮아야 된다라는 것이 윤활유의 구비 조건입니다. 기관 윤활유는 인화점은 높고 응고점은 낮아야 한다. 소음기나 배기관 내부에 많은 양의 카본이 부착되면 배합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카본은 혈관에 낀 노폐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카본이 뭐니까 이 탄소 덩어리로서 이게 타고난 찌꺼기, 숯 뭡니까 이게 숯가루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이게 카본이. 이게 많이 끼게 되면 어때요?
그렇죠. 배기관이 막히게 돼요.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압이 높아지겠죠. 네, 배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혈압의 스케일이 많이 끼면 혈압이 높아지듯이, 그렇죠. 배기가 제대로 안 되다든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예, 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배기관에 뭐 이렇게 이제 그 카본이 끼어가지고 뭐 거의 막힐 정도로 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 폐출을 시키지 못하니까 기관 내부의 압이 높아지겠죠. 소음기나 배기관 내부에 많은 양의 카본이 부착되면 배압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기관이 과열되고 또 기관의 출력이 감소하고 냉각수 온도도 과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배압은 높아진다입니다. 9번입니다. 냉각 장치에 사용되는 라디에이터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답부터 찍을게요. 물개킷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는요. 그렇죠. 라디에이터 구성품입니다. 냉각수 주입구. 거기다가 냉각수 부어야 되니까. 냉각핀은요. 여기는 물이 돌아가는 냉각수가 돌아가는 것이고 이 코라고 생긴 여기는 뭐가 돕니까? 그렇죠. 오일이 도는 거예요. 오일이 그 뭡니까? 라디에이터를 쭉 돌면서 거기에 냉각수가 같이 따라 돌면서 식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라디에이터죠. 그럼 물재킷은요. 이 전체를 도는 거, 이게 물재킷이에요, 이게. 물재킷이라고 써있죠? 워터 재킷.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서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식혀가지고 또 돌고 또 식히고. 이 내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코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코어가. 이 코어 옆으로 도는 것이 또 핀이 돌아가나요? 이 핀은 뭐예요? 이건 냉각수가 돌고 코어에는 오일이 돌고 이러면서 여기를 돌면서 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냉각시켜 돌아가고 이걸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냉각수의 흐름과 흐름에 관여하는 냉각계통의 부품을 보면 워터 재킷은 엔진에서 발생한 열을 흡수한 냉각수 써머스 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워터 재킷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라디에이터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죠. 실제로 기관을 돌면서 식혀주는 것이 물 재킷이에요. 워터 재킷. 여기서 주입구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기 주입구예요. 주입구. 그 다음에 코어하고 핀은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돌아가는 거죠. 10번입니다. 디젤 기관의 에열 장치에서 코일형 에열 플러그와 비교한 실드형 에열 플러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코일형과 실드형을 지금 묻는 거예요. 대부분의 실드형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먼저 찍으면요.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에열 플러그들 사이 회로는 병렬로 되어 있다. 뭐가요? 실드형은 병렬이에요. 실드형 에열 플러그에 대한 설명. 이거 좀 묻는 것은 실드형을 물었죠. 실드형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열량이나 열 용량이 커요. 에열 플러그 하나가 단손돼도 나머지는 작동돼요. 이게 다 이제 병렬이라는 데서 오는 것이죠. 기계적 강도 및 가스염 부식에 약하다. 이거는 실드형이 아니라 그렇죠. 코일형이에요. 코일형. 그렇기 때문에 답은 틀린 건 이거 되겠네요. 기계적 강도 및 가스의 부식에 약한 것은 코일형이에요. 이게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 밑에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거 이것이 코일형이에요. 요 위에 있는 거 이게 실드형이에요. 근데 큰 차이가 뭐예요? 이 코일형에서는 이게 노출돼 있고요. 이건 병렬형으로 돼 있고 요거는 직렬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한다면 코일형은 직렬형으로 돼 있어서 예열이 아주 빨리 돼요. 이게 금방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좀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병렬형으로 돼 있는 이거는 이 보금속관으로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예, 그 비노출형이에요. 얼른 생각이 안 나. 비노출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노출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지금 뭘 물었죠? 가스형 부식.
노출형인 이 코일형, 이것이 가스형 부식에 약하겠죠? 기계적 강도나. 왜냐하면 이 실드형은 그 보호금속관으로 보호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부식이 안 되고 기계적 강도에 강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코일형은 노출되어 있다. 그 대신 코일형은 뭡니까? 그 직렬로 되어 있었고 빨리 예열된다. 근데 열 용량이나 이런 것은 적다. 그래서 실드형은 병렬로 되어 있고 발열량, 열 용량 크고 단선되어도 하나 단선되어 나머지는 작동되고 예, 그, 그 애열 장치 자체가 이건 보호되어 있어서 이런 것에 강해요. 기계적 강도나 가스의 부식. 그런데 코일형은 이게 노출형이라서 약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주된 이유는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온다. 뭘까요? 정답은? 정답 고르면 1번이겠죠. 피스톤 딩이맘은. 또 한 번 보면 이게 실린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밸브가 있고요. 이제 피스톤이 움직이는데 이 피스톤에 이렇게 링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링이 여기서 기밀작용을 해요. 여기에 있는 오일이 여기로 올라가지 않고, 그죠? 압축을 밀면 여기에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새지도 않고. 이런데 이쪽에 있는 오일이 이쪽 연소실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기에 있는 뭡니까? 피스톤 링이 마모됐다는 얘기예요. 피스톤 링이 마모돼가지고 이걸 기밀작용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이쪽에 있는 오일이 이쪽으로 연소실로 들어가고 탄단 말이죠. 그럼 백색의 그 대기가스를 돼요. 그래서 어떻든 이건 답은 그러면 피스톤 링이 마모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오일이 제대로 긁어주지도 못하면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그렇죠. 연료와 함께 타는 그런 그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 링의 마모예요. 근데 여기서 피스톤 핀 그랬는데 핀은 뭐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 그랬는데 커넥팅 로드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여기를 타고 올라가서 연소실 타는 거하고 관계가 없죠. 크랭크 쪽 마모인데 크랭크 쪽은 이거예요.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여기 까만 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요게 뭐예요? 이게 피스톤 링이에요. 이 피스톤 링이 마모되면 그렇죠. 요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되는데 이 실린더에 있는 이 오일이 이렇게 마모돼 갖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연소실에서 타버린단 말이에요. 12번입니다. 라디에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라디에이터의 재료 대부분은 알루미늄 합금이다. 맞습니다. 단위 면적 발열량이 방열량이 커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야 열을 많이 발산시키겠죠.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열 핀이 설치된다. 맞습니다. 여기로 수관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공기 흐름의 저항이 커야 효율이 높다. 이건 틀렸죠. 공기가 쑥쑥 빠져주면서 뭡니까? 오일을 식혀줘야 돼요. 그래야 그 식혀진 오일이 또 기계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기의 흐름의 저항이 예, 그 공기의 흐름의 저항이 뭔가 막혀 있다는 얘기는 식혀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방열판을.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저항이 커야 된다라는 것은 저항이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열판 전체를 예, 그 공기가 들어가서 식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공기의 흐름 저항이 적어야 냉각 효율이 높습니다. 13번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료 부족, 연료 공급 펌프가 불량, 기관의 압축이 높다, 연료 곁에 공기 혼입되어 있다. 시동이 잘 안 된다. 그렇죠. 연료가 부족하면 그러겠죠. 연료 공급 펌프가 부족하면 그 불량하면 연료가 제대로 공급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동이 잘 안 걸릴 거고요. 기관의 압축 압력이 높다. 압축 압력이 높으면 오히려 빵빵 잘 터지겠죠. 이 압축 압력이 세버리면 블로바이로 잘 안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압축 압력이 높다. 이거는 시동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겁니다. 연료 같은 경우 공기가 많이 혼입돼 있어요. 너무 그 공기가 많아. 이거 안 되죠. 그러면 시동이 잘 안 걸리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압축 압력이 높은 것은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4번입니다. 유압 실린더의 주요 구성품이 아닌 것은 피스톤 로드, 실린더, 커넥팅 로드. 이거는 유압 실린더. 커넥팅 로드는 아니죠. 이것은 실린더는 실린더 무슨 실린더?
엔진 실린더예요. 기관. 그렇죠? 이 엔진 실린더에서 아까 봤듯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크랭크 축하고 물린 거 이것이 뭐예요? 커넥팅 로드란 말이에요. 예? 이 피스톤에서 예, 이쪽으로 연결된 거 이게 커넥팅 로드인데 피스톤 로드는 이렇게 돼가지고 피스톤 있으면 예, 이것도 로드는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예, 이 크랭크 축하고 연결된 그런 로드가 아니고 여기서 바로 유압으로 미는 그 로드예요. 이게 유압 실린더 로드라고 이게. 그럼 피스톤 로드는 유압 실린더 로드예요. 기관 로드가 기관 실린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건 유압 실린더 그렇게 묻기 때문에 피스톤도 있고 실린더도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로드는 피스톤 로드라고 그래요. 커넥팅 로드는 이 기관에서 크랭크 축하고 물리는 로드를 예, 그렇죠. 커넥팅 로드라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은 읽어보시고요. 15번입니다. 실린더 헤드의 변형 원인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아까 그 실린더 헤드를 그림으로 한번 보셨죠? 예, 그 실린더 헤드가 어떤 변형을 가져와요. 예, 그러면 그 원인으로 틀린 건 그랬어요. 기관의 가열 맞습니다. 실린더 헤드 볼트 조임 불량 이것이 해도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제작 시 열 처리 불량 이것도 맞습니다. 실린더 헤드 커버 게스킷 불량 아닙니다. 네, 게스킷이 불량이라고 그랬고 실린더 헤드가 변형될 정도는 아니에요. 자, 실린더 헤드는 요거죠? 요 밑에 있는 거. 요게 실린더 헤드예요. 요 위에 지금 잡고 있는 거 요거는요. 게스킷이죠. 예, 이 게스킷이 불량이라고 그랬고 이 쇳덩어린 실린더 헤드가 불량 나온다, 변형 나온다 그건 아니고요. 예, 기관이 너무 과열됐다. 그러면 이 실린더 헤드가 변형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볼트를 조여가는데 볼트를 조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중앙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조여가야 돼요. 한 번에 조이지 않고 여러 번 나눠 조여야 돼요. 근데 이 조임이 불량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제작 시에 열 처리가 불량했다. 그러면 이 고온에서 못 견디니까 변형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요 실린더 헤드 커버 게스킷, 커버 게스킷, 이 게스킷 요거예요. 이게 불량하다고 그래갖고 이 실린더 헤드 자체가 변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16번입니다.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 주로 사용되는 오일 펌프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예, 사행정 기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무슨 펌프요? 오일 펌프. 로터리식과 기어식. 이건 그냥 외우세요. 로터리식과 기어식. 17번입니다. 변속기의 필요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변속기, 시동 시 장비의 무부하 상태 맞죠? 기관의 회전력 증대 맞죠? 장비 후진 시 필요 맞죠? 환향을 빨아야 한다. 이게 저향 장치는 아니죠? 예, 시동 시 장비 그렇죠. 중립에 놓고 무부하로 회전력 증대 그렇죠. 뭐 4단 놓으면 빠른 속도가 되겠죠. 후진 기어가 어디에 있어요? 변속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변속기와 관계 있고 저향은 하여튼 변속기와는 관계가 없죠.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변속기를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지금 이쪽에서는 크랭크 축이 뭘 돌려요? 이 프라이 휠을 돌리죠. 이 프라이 휠과 맞붙어 있는 것이 클러치란 말이죠. 이렇게 클러치 뗐다 붙였다는 여기서 동력을 떼기도 하고 접속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이게 변속기란 말이죠. 여기서 기어 물림에 의해서 1단부터 5단까지 그럼 단수가 올라가면 회전력이 엄청 빨라지겠죠. 힘은 무적에도 예. 그런 다음에 이쪽에 또 후진 기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어가 1단부터 5단까지 있고 후진 기어도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시동을 걸 때 장비를 무부하 상태로 만든다. 여기에서 클러치를 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립을 놔도 무부하 상태 비슷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관의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4단, 5단 놓으면 회전력 증대되죠. 장비 후진 시, 후진계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후진 시, 환향, 저향. 여기는 저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디젤 엔진의 연소 실에는 연료가 어떤 상태로 공급되는가? 디젤 엔진은 그렇죠. 점화 플러그가 없어요. 또 한번 그려보면 예,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피스톤이 있고 링이 있고
로드가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러면 디젤 엔진에서는 점화 플러그가 없고 오직 이 압축이 강한 압축을 하기 때문에 이 강한 공기압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 그 열로 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경유되는 게 경유가 잘 불도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점화 이 분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분사를 하냐면 강한 압력에 의해서 안개로 분사를 시켜요. 쉽게 말하면 이그 경유를 안개로 분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있는 이 강한 공기압에서 나오는 그 열로 뭡니까? 점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디젤 엔진이죠. 연소시는 어떤 연료가 어떤 상태로 공급되냐? 안개로 공급돼요, 안개. 노즐로 연료를 안개와 같이 분사한다. 이거 답이죠. 그래야 붙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읽어보시고요. 19번입니다. 수온 조절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수온 조절기. 이것도 거의 외우십시오. 수온 조절기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수온 조절기 형식이 아니에요. 지금 주로 쓰고 있는 수온 조절기는 펠리 형식이에요. 펠리 형식. 그래서 벨로즈, 펠리, 바이메탈 이렇게 있는데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은 현재 쓰이고 있는 것은 거의 펠리 형식이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수온이 규정 온도까지 높아지면 펠리단의 왁스가 팽창해서 밸브가 열리는 형식이다. 이게 펠리 형식이에요. 이건 그냥 암기를 해두십시오. 노킹이 발생했을 때 디젤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연소실 온도가 상승한다, 엔진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출력이 저하한다, 배기가스 온도가 상승한다. 정답부터 찍으면요. 네. 배기가스 온도가 상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연소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배기가스 온도는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노킹이 뭔지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또 실린더를 그려보고요. 피스톤이 있고 로드가 뻗는데 흡입밸브 배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압축이 강하게 밀고 올라갈 때 예, 여기서 전기불꽃이 튀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폭발이 일어나고 다시 이제 후진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인지 불꽃이 일어나기도 전에 초기점화가 되는 수도 있어요. 어떤 이 가열된 어떤 그 열에 의해서. 그러면 한번 팍 튀겼는데 다시 불꽃이 일면서 두 번째 또 튀기면서 어떻게 되면 완전 연소도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따닥 하는 소리가 망치로 치는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격한 음이. 이런 것이 이제 노킹이 뭐냐면 KN50K 녹화다 이런 말이에요. 빵 하고 일어나는 거래 이게. 그래서 저기점화에서 일어나고요. 또는 점화 지연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불꽃이 튀겨줄 시기에 튀겨주질 않고 이게 뒤로 빠지려고 한다든지 할 때 여기서 불꽃이 튀겨가지고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면서 착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주로 저기점화에서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때 일어나는 것이 이것을 가리켜 노킹이라고 그래요. 노킹에서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배기가스 온도는 오히려 상승한 게 아니라 약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배기가 이제 불완전 연소 배기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강한 충격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엔진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출력이 저하돼요. 왜? 제대로 폭발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연소실 온도는 상승하는데 그렇죠. 마찰이나 이런 걸 온도는 상승하는데 배기가스는 제대로 안 빠져주는. 그래서 배기가스 온도는 상승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정상적일 때 얘기고요. 불완전 연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